된 거예요. 전망은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뭐 실버 산업이나 비전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막상 보육교사가 되고 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애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애기 낳는 게 꿈이에요. 이제 5월에 제가 5월에 신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뛰어서 빨리 아기를 갖는 게 목표거든요. 아기를 너무 사랑했지만 그 사명감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받았던 월급이 사대보험 제하고 97만 원이었어요. 근데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하고 골병이 들었거든요, 진짜. 제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 하잖아요. 근데 어린 애들한테 이런 허스키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변형을 해서 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를 바꿔서 내다 보니까 성대결절이 심하게 왔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가 아니라 목소리를 변형하면 성대결절이 심하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40일 작정기도한 권사님 목소리 같다고 할 정도로 쇳소리를 내면서 어린이집을 다녀야 했고,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왔었고, 감기 검사를 맨날 달고 사는, 병원비로 거의 3분의 1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을 버는 건지 몸의 병을 키우는 건지 되게 고민이 많았을 때 일을 그만두고 LG U+ 상담사로 알바를 하게 돼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알바를 구했거든요. 알바로 들어간 이곳이 10시까지 출근해서 8시에 끝나고 월급은 130에서 150 정도를 주고 일이 너무 쉬웠어요. 그냥 앉아서 컴퓨터만 하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쉬운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단순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엄청 열심히 일을 해서 6개월 만에 본사 시험을 봐서 본사 소속이 됐고 대기업 연봉을 받게 돼요. 연봉의 변화를 보면 3,500만 원의 연봉을 받았고 퇴사 때는 거의 한 4천만 원 중반대 연봉 받았었거든요.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생활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았어요. 근데 문제는 15시간씩 근무하던 거를 10시간 줄어들었긴 했지만 야근이 늘 있었고 주말에도 부르면 나가야 했고, 그리고 연봉은 2배 이상이 늘었는데 적금은 30만 원 고정된 거예요. 월급을 많이 버니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엄마랑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늘 목표하면서 살았는데 그 자리인 거예요.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유스킨은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보시면 이게 27살 때 얼굴이거든요. 네. 지금보다 훨씬 늙어 보이죠. 탄력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보다 한 8kg 정도 날씬했을 때예요. 얼굴에 탄력이 없어서 별명이 빵떡, 호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에 붙일 수 있는 이제 별명이 다 있었어요. 근데 저런 얼굴 가지고 좋은 화장품, 피부과, 레이저 이런 거 안 맞아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상담을 저한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저 얼굴이 돈 1,000만 원 쓴 얼굴이에요. 피부과에 안 맞아본 레이저가 없거든요. 근데 유스킨으로 얼굴이 바뀔 수 있다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말해서 제품을 권해줬을 때 저는 제품을 믿은 게 아니라 스폰서 사장님을 믿은 거예요. 스폰서 사장님이 권해주시는 거면 살 수 있겠다, 그냥 사서 쓰겠다라는 마음이었거든요. 제품으로 내 얼굴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신뢰는 없었어요. 제 스폰서 사장님이 대학 동기이고요. 이주연 스폰서님이신데, 이주연 스폰서님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통틀어서 가장 신뢰가는 인맥. 제가 정말 예뻐하는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몇십만 원 사줬어요, 그냥. 이걸 썼는데 뭔가 촉촉해지고 좋아지는 게 느껴졌고, 갈바닉을 하면은 탄력이 다 붙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유스킨을 사용하기 전에 한 350만 원 정도의 성형 견적을 받아놨었거든요. 하도 애기 엄마 소리를 들어서. 20대 중반에 애기 엄마 마트만 가면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얼굴에 뭘 넣어야겠다, 이걸 끌어올려야겠다 생각하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갈바닉을 만났는데, 보시면 이게 40일 도전한 애프터예요. 얼굴 바로 바뀌었죠. 이거 뭐지? 생각이 들었고, 보시면 제가 이제 33살이고 네, 이때 26살이에요.
26살 때 사진을 보면은 다 주둥이를 내놓고 찍었어요. 왜냐면 볼 처진 게 싫어서 얼굴을 조금이라도 갸름하게 보이려고 입술을 쭉 내밀고 찍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넙대대 있었고요. 탄력이 너무 떨어져서 눈 밑 처짐이랑 여기 턱선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엄청 꾸민 사진이거든요. 풀 메이크업에. 근데 이때도 애교 목소리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얼굴을 바꿔준 유스킨에 뭔가가 있다 생각해서 사업 설명을 들었고 첫 번째 세미나에서 바로 리크루팅 돼서 사업을 결정했어요. 2달 만에 전업을 했고요. 전업을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정도의 제품이면 내 지인들이 다 쓰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지인이 없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때도 카톡에 한 500명 정도의 지인이 있었고 이 제품을 전달하면 다 쓸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전달했고 사업도 전달했거든요. 근데 너나 해, 너나 써 이런 반응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 초기 때 제품을 써준 소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지인이. 단 한 명도 안 사줬어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너네가 안 써줬어? 나중에 잘 되면 두고 보자 이런 오기를 갖고서 시작한 게 SNS였어요. 블로그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투잡으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팔 생각을 하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이 정도 얼굴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해보자 해서 블로그를 했는데 2달 만에 전업을 하게 된 계기가 블로그 때문이에요. 2달 만에 파워블로거가 돼서 하루에 2,000명씩 들어왔거든요. 문의가 8건에서 20건씩 매일 왔었고요.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나자고 하는데도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업을 결정했어요. 유스킨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쉬웠어요. 재밌고 쉬웠어요. 제 얼굴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데모를 해주면 그분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언니처럼 될 수 있으면 언니가 쓴 거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적게는 7, 80, 많게는 150 이렇게 나다 보니까 2달 만에 한 70명의 진성 소비자가 생겼어요. 구매한 진성 소비자.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관리를 디테일하게 했다면 그 70명 중에 티메리트 라인이 나올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안 나왔어요. 왜냐면 전 1년 동안 초대 한 명도 못한 그냥 혼자 다니는 사업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였죠. 그래서 그 70명 중에 지금 써주고 있는 소비자는 5명에서 한 6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다 이제 제품을 쓰지 않거나 혹은 후원인을 변경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유통이 너무 쉬웠잖아요. 저의 인상을 가지고 판매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판매만 했거든요. 처음에 예전에는 KNEB 보너스라고 있었는데 그 보너스를 받으면 거의 저 대기업 연봉 수준의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사업이. 근데 방향이 저에게는 판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들께서 SNS를 시작하실 때 목표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SNS 말고 내가 SNS에서 빅 매니아나 빅라인을 찾겠다라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정말 그런 빅라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3051에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를 하나도 하지 않고 매니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조직 확장의 목표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직 확장으로 목표를 바꾸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 저의 사명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인상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미지가 좀 싸가지 없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래서인지 연락이 잘 왔어요.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연락이 잘 왔는데 그분이 만약에 정말 액티브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이 유스킨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사장님이었다면 그분한테 제품만 팔진 않았겠죠. 이 사업에 기회를 줘서 더 큰 리더를 빨리 창출해내고 그분이 이 기회를 보고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판매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어느 순간. 무슨 죄로 나를 만나서 그분이 사업의 기회를 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좀
두렵고 죄송했어요.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는 거는 저희의 의무고 당연한 거거든요. 그분이 알아야 할 권리를 전달하는 일인데 저는 단순하게 이 사람이 사업을 전달받으면 제품을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에 제품을 유통하는 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뉴스킨에 대한 이런 좋은 기회를 얻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전달하지 못할까? 라는 이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이거를 알게 해준 게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거든요. 이주연 스폰서님이 너무 그 고객들이 불쌍하다고 그러셨어요. 저희 스폰서님은 오로지 사업만 전달해서 GV 때문에 고생하셨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GV 안정화는 빨리 됐는데 사업자가 안 나와서 힘들었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저를 앉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장님, 그분들한테 제품을 써주고 사용해주시는 그런 분들한테 감사함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감사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나는 본인들이 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관리해주고 판매하는 건데 그들이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그러셨어요. 회장님, 감사함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이 뉴스킨 가치를 전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근데 사장님은 지금 판매만 하고 있다고, 세일즈맨 같다고 말을 했을 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틀을 잡고 나니까 사업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한다는 거는 그냥 사진을 업로드하고 매출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연락이 왔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하시면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끊임없는 소통과 관리를 하면서 이 사업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저한테. 제가 잘한 건 저는 솔직히 지금 SNS를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 사장님들만큼이나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했던 그 SNS에서 레버러지가 난 그분들을 가지고 사업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유지를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네, 관계 유지의 시작을 저는 4주차 회원 관리로 해요. 이걸 하지 못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딱 사업을 결정하고 왔을 때 데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처음에 데몬을 나갔을 때 이분한테 1부터 10까지 다 알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막 실험도 알려주고 싶고 림프가 막 내려가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 바디갈바닉 거 활용해서 뭐 얼굴이 이거 턱이 올라가는 거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막 데몬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막 지쳐가지고 막 눈이 퀭해질 정도로 데몬을 하고 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이걸 다 보여줘서 매출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쓰고 안 쓰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한 번 팔고 말 일이 아니잖아요. 재구매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재구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팔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 그리고 데몬의 본질은 사업 설명이잖아요. 그리고 데몬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치를 보여주는 일인데 저는 유통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1주차 때는 데몬을 전반적으로 바꾼 게 뭐냐면 그분이 원하는 데몬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보통 고민은 한 가지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이분은 모공도 넓고 주근깨도 많고 처짐도 심하고 살도 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근데 그분한테 고민을 물었을 때 저는 여기 촉촉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는 촉촉해져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과감히 버리시고 그분은 촉촉하게만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원하는 데몬을 해주기 시작했고요. 1주차에는 절대 매출을 일으키지 말자라고 마음을 바꿨어요. 대신에 친해지자로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1주차 때 매출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2주차에 저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거의 99%예요. 저는 4번 만나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4주 동안 안 사도 4번을 만나요. 왜냐면 그분과 친해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4주차 안에 제품을 안 사도 소개하시는 분이 나와요. 그리고 4주차 안에 제품을 사지도 않고 소개하지도 않았지만 초대되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4주차까지의 이 3가지 목표 중에 하나를 이루는 거를 목표를 삼고 4번 만나는 걸 목표로 했어요. 그랬더니
소개가 진짜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1대로만 한 120명까지 가입을 했었거든요. 제품 쓰는 사람들만. 근데 2대, 3대의 숫자, 레버러지 나는 숫자가 3대 이상 가본 적도 없고, 2대, 3대는 솔직히 한 10명? 20명?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정말 레버러지를 내려면 소개를 받고, 정말 이 한 명으로부터 진짜 명단이 창출되는 거를 경험을 해봐야겠다 해서 바꾼 대문이에요. 근데 솔직히 1주차 때 마음을 얻고 친해지면은 4주차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4주차 데몬이 제 가장 큰 팁이에요.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가장 많이 복제하는 내용이에요. 레버러지를 내기 위해서는 레버러지 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알거든요. 사장님들이 꾸준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잖아요. 꾸준히 하면 뉴스킨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저는 꾸준히가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모닝스쿨 한 달 만근 해봤잖아요. 그럼 난 나름 꾸준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SNS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3개월 정도 올렸어요. 나 나름 꾸준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시스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아 진짜 꾸준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꾸준함의 법칙은 뉴스킨을 하면서 달라졌어요, 저한테. 초대될 때까지, 소개받을 때까지, 매출 날 때까지 하는 게 꾸준함이더라고요. SNS에서 성과가 안 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한 번 연락 오시고 할 때는 있지만 진짜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신 분들은 그 성과가 날 때까지 하시는 성과가 나요. 뉴스킨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공할 때까지 하면 성공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처음부터 이게 안일하게 그냥 한번 시작해보실래요? 이런 마음으로 전달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은 거의 안 계세요. 뉴스킨 사업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5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5년 뒤에 살고 싶은 삶은 많지만 오픈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삶을 살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끄집어내다 보면 그 5년 후의 삶이 뉴스킨으로 진짜 이루어진다면 뉴스킨 해볼만 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이루어진다면 하고 싶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랑 4주 동안 미팅을 통해서 뉴스킨을 통해서 그 5년 후의 삶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검토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 사업 설명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4주 동안 저 제품을 팔지도 않고요. 그 4주 동안 검토하는 시간 동안 제품을 사거나 소개를 해보거나 자기가 달라져 보거나 모든 것들의 행동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소개하자고 하면 내가 예뻐졌어요. 이 제품을 통해서. 그냥 소개하자고 하면 하다가 말아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됐어 너 왜 갑자기 이거 너 뉴스킨 할 거야? 팔 거야? 이런 반응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근데 내가 초점이 5년 후에 살고 싶은 삶으로 되어 있으면 절대 안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될 때까지 합시다. 5년 안에는 무조건 이거 이루어져요. 초대도 무조건 되고요. 매니아 305일 무조건 형성되고요. 사업자 6명 무조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합시다라고 맨날 말하거든요. 저는 끈질긴 게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사업은. 노하우 없어요. 처음에 노하우 가지고 사업했던 사람이거든요. 저 스킬도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스킬을, 끼가 많다 그러죠. 좀 끼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유스킨 왔을 때 진짜 잘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분이 보이잖아요. 근데 1년을 지켜보니까 왜 저렇게 못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 사업에 전혀 포커스를 안 맞추고 하고 있으니까. 초대도 한 명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끼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꾸준히 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유스킨이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숙제가 리크루팅과 레버러지잖아요. 잘하고 계신가요? 전 세 분 잘하고 계시대요. 다 잘하고 계시죠? 네. 정말 중요한 숙제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포커스가 오로지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요. 꿈을 얘기할 때 같이 이루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으세요? 명단을 계속 적기 시작해요. 그분이 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명단을 적고 다음 주에 갈 때도 또 말해요. 언니 저번 주에 말했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 저 한번 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언니랑 같이 만나고 싶은데. 이걸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는 1대 소비자가 한 20명 내외인 것 같아요. 다 독립했거든요. 1대 소비자가 20, 30명 내외고 70%, 80% 이상이 2대 이상이에요. 완전 역전됐죠. 그리고 가장 많이 소개받아서 퍼져나간 레그가 12대 소비자까지 제가 받아왔대요. 근데 그 판회로 가는 모든 과정이 재밌어요. 와 진짜 레버러지 나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버러지가 난 이제 스토리를 한 명 한 명 들려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말하는 제가 4명의 제 1대 사업자 사장님들의 스토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분이 저의 첫 루비 파트너예요. 지금 이제 28밖에 안 된 친구인데 애기 엄마예요. 결혼을 일찍 해서 25살에 사업을 시작했고 제가 사업 시작했을 때 골드라인 파트너 사장님이에요. 이 사장님이 없었다면 전 절대 레버러지를 내지 못했어요. 이 파트너 사장님 때문에 복제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그제큐티브일 때는 알지 못했던 걸 골드 때는 엄청나게 많이 깨닫게 되고 골드면 솔직히 팀원한테 갈 수 있거든요. 복제라는 숙제를 풀게 되면 그 숙제를 풀게 해준 파트너 사장님이에요. 원주에 계신데 일주일에 3번씩 설문에 나와서 시스템에 거의 올 참석을 했고 진짜 대본을 많이 한 파트너예요. 근데 제일 많이 싸웠어요. 그거 아시죠? 한 명밖에 없을 때 제일 많이 싸우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뿜어내는 파트너 사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지각하는 거 그리고 탱커화 안 하는 거 막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잔소리를 한 거예요. 제가 참견을 많이 한 거죠. 근데 파트너 사장님이 표정이 다 드러나는 성격이에요. 기분이 나쁘면 바로 입술이 이만큼 나와요. 그럼 저는 또 어쭈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장님 성공하고 싶다면서 이런 얘기가 뭔가 힘들어요 듣기가 막 이러면서 합리화를 계속 시켰던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이 파트너 사장님이 술자리가 있어서 술을 마셨는데 완전 많이 마신 거예요. 그러더니 취중 진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옆에 제가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옆에 다른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는 산릉에 오면 심장에 배못을 하나씩 받고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저렇게 상처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저기 집에 가? 막 이런 저기 집에 가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소통을 했거든요. 저랑 얘기를 하면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스폰서님과 똑같지 않다고. 스폰서님처럼 할 수 없는데 왜 저한테 강요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다름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었구나 제가.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사업자는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지금 애기 보는데 그냥 자동 유지가 되는 파트너 사장님이에요. 대모를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심지어 4대까지 파트너 사장님이 지금 나왔어요. 하나도 못 움직이고 있는데. 왜냐면 소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열심히 뛴 파트너 사장님한테 제가 너무 모질게 굴었던 거예요. 네, 지금 이 파트너 사장님이랑은 정말 친한 제 친동생처럼 연락하고 지내고 그냥 힐링하던 원주 가가지고 수다 떨고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곧 복귀하거든요. 이 파트너 선생님을 보면서 느낀 건 권리소득을 제대로 만들고 1년간에 진짜 안식년을 빨리 가진 거거든요. 이 친구는 정말 씨 뿌린 만큼 거둘 수 있고 그 한 명으로 인해서 복제가 시작되는구나를 알게 해준 파트너 사장님이시고요. 두 번째 루비 파트너 사장님인데 여기 제가 있어요. 여기 저거든요. 이때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랑 같이 핀업을 해가지고 같이 찍었는데 레버러지를 이해한 파트너 사장님이에요. 제가 처음에 소개를 받아서 데모를 하러 갔을 때 한 번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사업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피부랑 이런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어서 소개받아서 간 것 뿐인데 사업을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사실. 왜냐면 데모니 끝나기도 전에 제가 클로징을 하기도 전에 사업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저희는 이거 사업 세미나가 있다. 와서 정확하게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초대를 해서 투자 강의 듣기 시작했고 2달 만에 또 전업을 했어요. 바로 첫 데모의 사업을 물어봤고 바로 초대돼서 결정해서 2달 만에 물어봤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처음 만난 날 저한테 사업을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 파트너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대 나온 여자거든요. 이대 나온 게 하나도 스펙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본 사람이에요. 20대 중후반이 지나면 이대를 나왔어도 취직이 안 된대요. 곧 너 결혼할 거잖아, 임신할 거잖아, 이런 마음으로 거의 취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들어간 전망 있는 중소기업은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몸이 다 상할 정도로 바쁘고, 그리고 주변에 너무 험담하고,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울했대요. 내 주변에는 밝은 에너지가 없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처음 딱 데모하는데 어때요? 계속 웃으면서 데모하고, 막 친하게 막 다가가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딨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일이 행복하지 않으면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저는 사실 제 안에 남자가 있어요. 네, 남자가 너무 많아서 털털한 그 자체거든요. 저는 정장도 유스키나면서 처음 입어본 거예요. 세상 7렐레 8렐레 하면 엄마 이제 다녔고 그 옷 바꾸는데도 6개월이 걸렸어요. 스타일 바꾸는데도. 그냥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한테 이 복장이. 근데 그 파트너 사장님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한 스토리를 듣고 이 일을 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내가 과연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가, 그런 이미지인가를 점검하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날에 갈바닉은 필수로 하고 전체 관리를 다 하고 나와요. 그게 바로 이 비즈니스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저를 가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사업을 결정한 만큼 액티브하게 잘할 줄 알았는데 계속 그 이대를 간 것도 편입을 해서 간 거거든요.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여기도 아니다 해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자격증을 엄청 많이 따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두절이 너무 많아요. 혼자만의 성장을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지인이 진짜 없어요. 인맥이 없어요. 딱 진짜 친한 진국 같은 친구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거를 소개할 명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SNS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하라는 대로 다 하는 파트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카페에서 한 명을 딱 만났어요. 루미스파 런칭되기 전에. 근데 만날 사람이 그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애기 엄마셨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을 매일 만나러 갔어요. 루미스파 런칭되기 한 달 반 전부터. 그 루미 바구니를 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계속 가서 몸을 림프 관리해주고 얼굴을 바꿔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루미스파로 7명의 사업자가 나왔어요. 그 한 명으로부터 4대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게 본인은 딱 한 명만,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될 명단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레버러지는 진짜 탁월하게 잘하는 파트너 사장님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제 루비 파트너 사장님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은 반영부셔 원장님이셨어요. 그리고 월 소득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진짜 잘 되는 반영부셔 원장님이셨거든요. 나름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는데 문제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본인이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면 얼마나 벌지는 알아요. 아는데 그만큼 일하기가 싫고 우선은 자기도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최고 맥시멈이 1,500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2명이, 그러니까 유스킨의 제품력을 확실하게 느끼고 그로 인해서 소개가 난 거예요. 2명이 소개가 났는데 그 2명이 사업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자가 되고 라피즈가 된 상황이었는데,
자기 친구들이 뭘 보고 저렇게 사업을 결정했을까 궁금해서 사업을 알아보러 왔었고, 딱 알아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반영구 샵을 운영하면서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도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5년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5년 뒤에는 피부샵을 오픈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목돈을 마련해서. 근데 피부샵도 솔직히 내 몸이 건강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버는 일이잖아요. 근데 유스키는 권리소득이라는 걸 딱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 안정적인 삶을 다 정리해버렸어요. 샵을. 정리하고 지금은 온전히 시스템 파트너로 있는데 초대를 진짜 잘해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본인은 큰 돈을 벌어봤는데도 그 돈이 내 미래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 다음에 들어오지 않는 돈, 그게 가장 두려움이 컸대요. 리스크가. 근데 이거는 쌓여지는 돈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본인이 초대해서 루비가 되었고요. 지금은 남자친구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도 전업을 했고 이 남자친구랑 이제 곧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하에 남자 사장님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이 남자 사장님이 또 친구를 초대하고 이래가지고 남자 사장님들이 많아졌는데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과연 1,000만 원을 벌면서 과연 과감히 그 일을 버리고 유스키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저는 물음표거든요. 지금 마음이면 당연히 선택했겠죠. 근데 그 일을 선택하고 나서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초대를 진짜 잘해요. 일주일에 2~3명씩 초대해요.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80도 명현이 얼굴 전체에 물집이 다 잡힌 명현이 일어난 소비자예요. 근데 제가 컨설팅한 소비자가 아니에요. 180도랑 루미스파가 좋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그냥 쓴 거예요. 사서. 주변에서 이거 파는 사람 있어? 그래서 사서 썼는데 아토피에다가 식습관이 좋지 않아서 다 뿜어져 나왔어요. 근데 명현이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제가 뭐 얼굴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근데 제가 아까 돈 1,000만 원 얼굴에 썼었잖아요. 그거를 뱉어내느라고 정말 극심한 명현을 겪었거든요. 솔직히 저보다 심한 명현은 저희 스폰서 사장님밖에 없었어요. 스폰서 사장님은 제품으로 이거 스킨케어로는 한 번도 명현이 안 났는데 뉴스 스팸 나왔을 때 먹고서 완전 심한 명현, 귀랑 뭐 배꼽, 얼굴 다 부었었어요. 두드러기 다 나고. 근데 그런 명현을 둘 다 겪었잖아요. 그 명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을 해준 거예요. 제품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해보시고 또 이렇게 해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고요.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케어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언니가 14번째 사업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소리예요? 이랬더니 명현이 났을 때 사업자들 SNS를 통해서 연락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제품 기초 케어 제품이 없으니까 기초 제품만 판매하고 잠수 타버리고 그리고 다 들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들어가 버리고. 근데 이 친구가 오늘 이런데 진짜 좋아지는 거 맞아요? 언니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막 계속 왜냐면 자기 피부가 안 좋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아마도 이해하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를 했고 만났고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뭉쳤어도 잘 안 보이는 이 친구예요. 지금은 피부 때문에 다 물어봐요. 못 써 대체? 이럴 정도로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안에서 캐디하는 친구예요.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으로부터 지금 레버러지가 여기서 한 8명 정도 사업을 같이 하려고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정성을 다한 소비자 관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분도 저한테 귀한 인연으로 오지 못했겠죠. 지금 엄청난 레버러지가 일어나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네 라인이 지금 파워 라인이에요. 그래서 네 라인을 집중적으로 후원해서 레버러지에 대한 이 숙제를 풀어내면서 PA가 목표거든요. 올해 안에 정말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지금부터 해야 할 게 벨로시티에 대한 이해예요. 그냥 부상이 바뀌었는가 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벨로시티로 들어온 사업자들은 다르더라고요. 보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벨로시티에 대한 기회 전달을 정말 많이 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벨로시티예요. 쉐어링이 엄청난 보상인 거 알고 계세요? 쉐어링이 없다면 빌드, 리드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쉐어링이 왜 제가 뛰어나다고 생각했냐면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파트너 사장님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 기존 보상에서는 캐시백을 하나도 못 받았었어요. 밑에 소비자가 있는데도. 왜냐면 300포인트 이상이 돼야지 받으니까. 근데 그 파트너 사장님이 아깝게 맨날 270, 280 이렇게 소개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진짜 못 받았던 거예요. 근데 쉐어링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10,000원, 20,000원씩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이거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냐고. 저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보상이 그분을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자랑 사업자의 구분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쉐어링에 대한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빌드는 기존 리크루팅 에너지를 훨씬 더 끌어올리는 보상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영업조직 밖에 나가서 영업사원분들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한 1,5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면 월급 어느 정도 받으세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기본이에요. 저희가 월급을 받으려면 해야 되는 기본. 그럼 월급을 얼마 정도 받으실 것 같아요? 많게 받으면 한 190에서 180, 220 정도까지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매출을 일으키면 얼마 받죠? 진짜 400만원에서 그 쉐어링을 완전하게 해서 500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2,000만원 매출했을 때.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가오는 임팩트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그분들은 매달 팔아야 되는 영업이지만 저희는 재구매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프랜차이즈를 또 오픈할 수 있잖아요. 이 기회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다 보면은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리드는 제가 뒤도 안 보고 좀 뛰는 성격이에요. 계속 뛰어서 사업할래요? 그러면 해보세요. 같이 할래요? 해보세요. 담아놓고 전 뛰는 스타일이에요. 계속 이분한테 집착해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제 들어왔죠? 시스템에서 배우고 알아서 하세요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대 리크루팅 확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 대신 그분이 사업자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접시를 계속 돌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좀만 더 잘하면 비리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마음으로 뛰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굳이 접시 돌릴 필요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저희 지금 팀 구호가 6명 찾자예요. 6명 찾자. 힘들어하지 말고, 그러니까 막 이분이 루비가 되고 이분이 레버러지가 나고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고민하기 전에 6명을 우선 찾는 거예요. 6명 찾아도 루비인 거 아시죠? 6명을 찾아도 우선은 루비인 거예요. 루비를 목표로 뛰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레버러지를 하면은 너무 심플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집중하는 건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는 솔직히 정말 꿀팁이라서 잘 안 알려드리는데 오늘 알려드릴게요. 아까도 발표해 주셨던 우리 정희정 사장님께서 지금 쇼더 플랜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걸 완전 초집 중에서 지금 카톡방을 계속 오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호점까지 오픈을 했어요, 신규로. 저희는 세진그룹은 그 쇼더 플랜에 대한 정보가 늦게 들어온 그룹이에요. 저희는 좀 큼직큼직하게 가는 그룹으로 색깔이 되어 있어서 전달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세진그룹도 이제 뒤늦게 합류해서 열심히 완전 초몰입해서 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쇼더 플래닛이 진행한 지 지금 이제 3주차 정도 됐어요. 3주차 만에 3개의 이제 쇼플방이 오픈이 됐고, 쇼플방을 할 때, 이 루미바구니를 기점으로 해요. SNS 홍보용도 다 루미바구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코팅한 루미바구니 사용법이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확대를 해드릴게요. 네, 사용 순서랑 집 오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고 기초 순서 이렇게 해서 1, 2, 3, 4로 나눠서 해드리는데 이 사용법을 넣고 그리고 이 쇼프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루미바구니가 대본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루미바구니 때문에 지금 제가 태안을 자주 못 가거든요. 근데 태안에서 루미바구니 때문에 엄청난 레버너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각 사업자마다 소비자가 그냥 10명씩 구축이 됐어요, 벌써. 루미바구니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복제를 했고, 이거를 저는 손글씨로 하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우리는 이 컴퓨터 글씨체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읽기가 싫어져요. 이제 지겹거든요. 근데 손글씨는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스캔이 4차 산업혁명에도 남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손글씨로 이렇게 마음을 전달해요. 편지도 진짜 자주 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홈파티예요. 제가 지금 남양주 마석이라는 곳에 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오, 정말요? 감사합니다. 마석에서 사업 가망자를 컨택한 곳이 카페거든요. 근데 그 카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홈파티를 해요. 홈파티랑 이제 그걸 또 쇼더 플랜, 셀 미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홈파티도 욕구 있는 홈파티를 해. 그냥 데모하고 실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4주 플랜을 가지고 하는데요. 바구니가 3개가 있죠. 3개가 있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소비자들이 왔을 때 이번 런칭된 게 루미스파예요. 그럼 루미스파에만 초점을 맞춰서 데모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루미스파 한 번 팔고 말고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똑같이 물어봐요. 피부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고 갈바니 루미스파 기본으로 해드리고 마무리를 어떤 스킨케어로 하는지를 욕구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루미바구니를 통해서 초대자들과 함께 소통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사업 가망자가 나오고 그분도 홈파티를 집에서 진행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연도 목표가 저희 팀에 제2야로 홈파티 20호점까지 오픈하는 걸 목표로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양주에서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제가 이사를 가고 나서 파트너 선생님들이 다 남양주로 이사 왔어요. 다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를 할 때 저희 동네로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5팀 정도가 저희 동네 살고 있고 밤낮 없이 미팅을 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오고요. 현장에서 끝나고 집을 가면은 다 저희 차에 올라타서 차가 막 2-3대씩 같이 저희 팀이 다 같이 마석에 살지도 않는데 마석에 다 와서 미팅을 하고 제일 많이 온 게 20명이거든요. 정말 수련회처럼 잠 잡았어요. 잠바벗고 자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남양주로 이사는 왔는데 결과를 못 만드는 거 말이 안 된다 해서 홈미팅을 진행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저희 그룹만 가져가기보다는 혹시 근방에 있으시면 같이 오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얼마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왜냐면 저희도 부업되는 게 더 중요하고 공간 자체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10명 이상 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초대자가 오면 20명 이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관없어요. 공간은 정말 넓은 곳이어서 상관이 없고 그리고 뭐 전단지나 이런 것도 다 이미 샘플 작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거점 확보예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을 결정하고 함께 뛰고 있는 제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건 남편 분야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남자분들은 데모를 하고 홀드를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여자분들보다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사업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제 남편이 좀 약간 뭐랄까 고생 안 한 스타일이거든요. 저 고생을 하고 자랐는데 남편은 고생을 안 하고 자랐는데 그런 마음은 있어요. 내가 본이 되어야 따라할 수 있다는 그 마인드적으로 되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자존감이 높고 그러니까 콜드를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SNS는 자기 취향이 아니고 콜드를 해보겠다. 근데 인상이 서글서글하다 보니까 무슨 아줌마들한테 끝장나게 인기가 좋고 그리고 아버님들한테도 술 한잔하고 싶은 친구 생긴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좀 관계 유지를 잘하는데 그걸 콜드를 하면서 한 게 두피예요. 두피. 그래서 헤어샵을 콜드를 해서 두피 시장에 대한 시장성과
그리고 대부분 이제 미용실은 두피 케어를 넣고 싶어 하고 넣고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되게 꽤 많이 비싸게 팔거든요. 근데 문제는 임상이 안 나요. 근데 유스킨 제품 어때요? 임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임상이 나는 제품으로 제대로 두피 케어 해보자 해서 콜드를 해가지고 지금 저는 갈매동, 구리시 갈매동에 저희 이하 샵이 하나 있어요. 피부랑 두피 케어 샵을 같이 하는데 여기 그 샵을 본점으로 하고 모티브로 콜드를 해서 2호점이 이제 오픈이 됐어요. 거기다 이제 유스킨 제품으로 다 진열을 하는데 그분은 처음에 그냥 단순히 두피 케어 제품을 유스킨으로 써보겠다 였는데 보상을 이해하고 나니까 아 이건 홈케어로 가야 되는구나. 스스로 관리해서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고 속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파마닉스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해서 다 진열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본인이 사업 설명을 들어보더니 이거를 와이프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와이프에게 사업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분도 부부가 지금 다 컨택이 됐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남편이 했어요. 근데 남편이 여기를 거점을 확보를 하고 주변을 또 다 콜드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오픈했으니까 오시라고. 오픈했으니까 오시라고 하면 콜드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예약이 정말 잘 잡혀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업적으로 되게 빨리 이해를 하신 거죠. 근데 지금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지금 하나하나씩 컨택이 돼서 대문을 다 잡힌 상황이고 저희는 또 이 샵을 20호까지 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하는 일이 완전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다 손글씨로 태그를 써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제 영역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거나 그리고 팀 내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어쩜 그렇게 열정적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싸움이거든요. 요즘에 에너지, 기운 이런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에너지 있는 사람한테 끌려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에너지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저의 꿈이었어요. 꿈이 진짜 중요해요. 처음에는 엄마의 노후를 책임질 딸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 꿈이었어요, 그건.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드릴 수 있는 딸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대기업을 다녀도 엄마한테 20만 원 드리는 게 제일 많이 드리는 거였고 뭐 생신이나 어버이날 때 옷 한 벌 사주는 거 그게 제 최선의 딸로서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유스킨을 하니까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전 솔직히 동기부여가 됐어요. 제 꿈은 제가 마석에 사는 가장 큰 이유가 공기가 좋기 때문이거든요. 공기가 좋고 한적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봐놓은 땅이 있어요. 그 땅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요. 엄마랑 함께 살 수 있는. 그래서 조그만한 텃밭을 만들어주고 싶고 이런 명확한 꿈이 있으니까 이 집을 전 3년 안에 살 거예요. 지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꿈이었잖아요. 그 꿈을 그 집을 통해서 이룰 거예요. 그리고 홈카페를 할 수 있는 나만의 그런 카페 같은 비즈니스 공간을 오픈하는 게 목표예요. 제가 제 인스타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많이 써돌아다니거든요. 카페 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그 카페에 있으면 제 마음이 힐링이 돼서 생각이 좀 더 맑아지거든요. 저만의 비즈니스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걸 SNS에 올리는 거고. 근데 저는 그런 공간에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힐링하다 와서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3년 안에 오픈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 최종 꿈 넘은 꿈이에요. 저소득 결손 가정을 위한 청소년 코칭 센터를 오픈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계기가 생겼냐면 저는 솔직히 복지 전공을 하면서 청소년 상담 심리치료사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그것도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는 모든 일련의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억대가 들어요, 돈이. 그 돈 때문에 또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코칭 자체가 저소득 결손 가정 그 청소년들한테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요. 일주일에 2회의 코칭을 받는 데 있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비싸요. 그러면 그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못 받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센터를 오픈하고 싶어서 30대 후반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모든 거를 40대 안에 끝내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해도 저는 심장이 뛰거든요. 그리고 제2의 가족. 우리 그룹, 우리 팀이에요. 보시면 저희 세진그룹은 정말 뭐 다 모든 그룹이 가족 같겠지만 저한테는 진짜 가족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팀인데 여기 보시면 저희 엄마가 한 지금 3년이 다 돼가시는데 암투병 중이세요. 네, 엄마를 위해서 제가 살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딱 암 선고 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수가 4기 판정이었기 때문에 정말 앞이 깜깜했어요. 내가 유스킨을 한 이유가 없어지는 느낌? 근데 2달 동안 엄마 옆에서 꼭 붙어가지고 엄마랑만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유스킨이 아니었으면 저 긍정적으로 이겨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 사업 초기 이 엄마의 암성을 들었을 때 맨날 울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 울지 않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다 완치될 것을 믿어요. 지금 너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유스킨 파마넥스로 진짜 많이 좋아지셨고 사실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항암 치료도 못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폐암의 특성상 지금 먹고 있는 항암제가 잘 맞으면 몇십 년이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맞으려면 면역도 좋아야 되고 몸의 환경이 좋아야 돼요. 근데 그 환경을 좋게 계속 유지해준 게 파마닉스예요. 그래서 저는 더 신뢰감 있게 파마닉스를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엄마를 봐도 절대 편찮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엄마가 배가 볼록 원래 살이 많이 빠지셨었는데 배가 볼록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살쪘다 이랬더니 요즘 살이 붙어서 죽겠대요. 그러니까 엄마 근데 요양시설에 계세요. 근데 여기도 아무나 못 가는 요양시설이에요. 되게 값비싼 곳인데 물론 보험도 되게 잘 혜택을 받고 계시지만 제가 그리고 오빠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 집이랑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팀원들이 다 가서 환갑잔치를 해준 사진이에요. 대단하죠? 어느 회사를 다녀도 환갑잔치를 해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엄마가 원래 이불 공장을 운영하셨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엄마 혼자서 저희 다 키웠거든요. 근데 엄마의 그런 삶이 다 너무 희생을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 때 너무 큰 병을 얻어서 힘들었지만 저는 엄마한테 늘 말해요. 우리가 암세포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의 차이일 뿐이다. 엄마는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암을 이겨낼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 엄마에겐 나한테도 있어. 라고 늘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 장문의 메시지를 자주 보내요. 엄마는 내 사랑하는 이유라고. 제 핸드폰 번호, 저장된 이름이 내 삶의 이유예요, 우리 엄마가. 근데 그 아프다고 딱 암송을 받았을 때 이불 공장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저희 세진그룹 사장님들이 이불을 다 사주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티그린 G3를 다 갖다 주셨어요. 솔직히 어떤 일을 했어도 저는 그런 환경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과 그룹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요. 근데 이 마음을 뛰어넘어서 유스킨 사업하시는 모든 사장님들한테 이 에너지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건강하시다면 건강하실 때 성공하는 게 진짜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뛰는 가장 큰 또 두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 그리고 생계형 부부 사업이에요. 이제 남편이 6개월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나 오늘부터 유스킨 사업 할 거야 이렇게. 또 내가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원래 세무사 공부를 하던 사람이에요. 세무 준비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 유명한 강남 8학군 학생회장 출신이고 육사 들어가고 되게 수재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 군인의 길은 아닌 것 같아서 자퇴하고 그래서 세무로 공부를 준비했는데 아버님이 사업을 하셔서 세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 사업도 절대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한 그 상황에서 갑자기 가슴이 탁 막히더래요.
내가 미래에 뭘 해갖고 살 수 있지? 세무사도 내 미래를 보장해줄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갑자기 숨통이 확 트이면서 아 맞다 나 소리만 뉴스킨 하면 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지? 당황스러웠지만 딱 마음먹고 와서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시스템 다 나오고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자리를 채워줬고 지금 저희 그룹에서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이름이 오승택이에요. 기억해주세요. 오승택이 왔을 때와 오기 전과 온 후로 나눠진다. 세진 그룹은 말을 할 정도로 완전 영향력이 커졌어요. 진짜 액티브하게 뛰거든요. 저는 솔직히 강의에서 콜드 150장의 명함을 가지고 가서 다 나눠주고 왔어요. 막 이런 걸 강의로만 들어봤거든요. 주변에서 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게까지. 근데 그걸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구두 많이 사줄 테니까 더 많이 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한테 맨날 고맙다고 하는 남편이거든요. 이 사업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너무 좋은 팀을 선물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집안일을 다 남편이에요. 너무 고맙다면서. 그래서 지금 아직 신혼이니까 좀 이렇게 행복하겠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누릴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 엄마랑 여행 다니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사실 엄마도 너무 바빴고 저도 바빴고 근데 매해 어딜 갈까? 어딜 여행 갈까? 엄마 이번엔 뭐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좋고 엄마랑 사실 저희가 정말 욕심부려서 뉴질랜드 티멜트를 너무 되고 싶어서 엄마한테 그 크루즈에 올라타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미친 듯이 숨이 턱에 차오를 만큼 뛰어서 안 됐어도 저는 그 크루즈를 엄마랑 같이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우리 가족 때문에 진짜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제일 큰 와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저한테 오기를 선물해준 지인들이 많잖아요. 너나 해. 저 죽어도 실패한 인생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포기하면 실패한 인생이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거 포기하면 빤하잖아요. 우리 삶은. 기존에 들어갔던 그 틀로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너무 싫었어요. 내가 차라리 밥 한 끼도 못 먹고 걸어 다닐지라도 뉴스킨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단순하게 반복했어요. 사실 굶진 않았어요.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열심히 먹으면서 뛰어다녔거든요. 지금 살 빼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이 마음 하나만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동기부여 많이 드리는 사업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좀 여우 같은 마음인 거 아세요? 에너지를 많이 주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가 저한테 많이 와요. 진짜 여우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가 에너지 많이 드릴게요 이러면 막 좋아서 받으세요. 근데 그만큼의 에너지 저한테 또 주고 계신 걸 모르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제 사장님 한 분 한 분 눈빛에서 와, 저 사장님 진짜 되겠네 막 이런 눈빛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저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기부여 많이 주세요. 사장님들이 팀에서 그룹에서 파트너 사장님들께 동기부여를 많이 주는 만큼 사장님들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폰서로서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스폰서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아까 그 골드라인 파트너 사장님한테는 말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죽어도 안 듣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어르고 달래고도 보고 화도 내보고 막 독한 소리도 해보고 해도 안 듣잖아요. 왜 안 들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말보다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뛰더라고요. 지금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지시사항을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파트너 사장님들이 뭐에 집중하고 싶은지를 듣고 그거에 집중하려면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아, 그럼 나랑 이거 한번 해보자고. 같이 의견 조율을 하는 스폰서로 바뀐 거예요. 대신에 그들이 동기부여 받는 거는 제가 뛰는 걸로. 그래서 진짜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뛴 것 같아요. 아까 남자친구와 같이 사업 결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남자친구랑 연애를 뉴스킨 하기 전부터 했어요. 5년차 연애를 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그 4년 동안 데이트하면서 본 영화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진짜 미안해요. 영화는 저한테 자는 시간 아니면 딴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남자친구가 되게 속상해도 했는데 사업을 지금 6개월 정도 해보니까 왜 톡을 그렇게 안 받는지, 연락이 왜 안 됐는지, 영화를 왜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지를 알더라고요. 그렇게 뛰니까 그런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와요. 그리고 파트너로서 스포너님의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게 제 목표였어요. 이 마음이 든 게 뭐냐면, 강의를 듣다 보면 우리 스포너 사장님은 이렇게 저한테 행동을 알려주셨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냐면, 우리 스포너 사장님은 저거 안 알려줬는데? 내 파트너 사장님 저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투정 아닌 투정으로 강의를 듣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 발전은 하나도 없고 부정만 쌓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스폰서로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파트너로서 저런 파트너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나서부터는 제 성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저는 1년 동안 초대도 못하고 혼자 신나서 뛰어다닌 사업자였음에도 제 업라인 사장님들은 늘 칭찬해 주셨어요. 사장님은 진짜 잘 될 거야. 사장님 리더야. 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스폰서 파트너는 상하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파트너로 유명했어요. 나 혼자 다 알아서 하는.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약간 예의에 어긋나거나 행동을 한다고 하고 안 했거나 이러면, 아니 어떻게 감히 스폰서한테 저래? 이런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예의랑 상호 보완적으로 바라보는 거랑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파트너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스폰서고, 스폰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파트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어요. 어떻게 파트너가 저래? 아니 스폰서 선생님한테 감히 어떻게 이래?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보완하는 관계라는 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소통이 너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팀은 누구 하나 없어서는 안 될 퍼즐처럼 조각이 모여 하나를 만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떤 거냐면, 다 같이 회의를 하는데 꼭 한 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거 그렇게 해도 안 되던데요? 그거 효과 하나도 없던데요? 막 엑센트 지금 우리가 막 반해가지고 4월에 그 런칭되면은 진짜 사람들 대박 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3일째 썼는데 효과 하나도 없는데요? 막 이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사장님의 입만 어떻게 혼내버리면 우리 팀원이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또라이가 나가면 더 큰 또라이가 들어가요. 그분을 그냥 변화시켜서 리더를 성장시키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하나 뉴스킨으로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으니까. 제가 최근에 차를 바꿨어요. 바꿨는데 3년 반 동안 뉴스킨 하면서 탄 차예요. 프라이드고요. 진짜 하도 때려 밟아서 덜덜덜 소리가 날 때 판매를 했는데, 중고로 넘겼는데 사가더라고요. 18만 킬로 덜덜덜 소리 나는 이 차를 사가더라고요. 근데 3년 반 동안 18만 킬로를 뛰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떠나보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차가 없었다면 지금의 파트너 사장님들을 못 만났을 거예요. 진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차거든요. 이 차에서 저는 거의 자고 먹고 다 했어요. 새벽에 일이 끝나서 휴게소에서 자다가 출근한 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능 인근에 좋은 찜질방을 다 알고 있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동선을 솔직히 체크하다 보면 저희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 그냥 바로 사무실로 나오는 게 가까운 거예요. 제가 뭐 진짜 밤늦게까지 일한 적도 많지만 동선 때문에 온 게 더 많거든요. 집에 갔다 오면은 뭐 톨게이트비에 뭐 기름값에 이게 더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잠이라도 더 자자 해가지고 성능여고 와서 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제가 다 누렸어요. 이때는 진짜 다 행복했던 것 같아요. 모든 시간.
여행 가듯이 가는 모든 순간들이 다 행복했고, 그리고 정말 그 이영자의 그 휴게소 맛집 지도를 따라서 다니는 그 여행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휴게소 음식들을 먹을 수 없지만, 이 모든 거를 감사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운전을 많이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계속 말하는데도 운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몸이 진짜 안 좋아지는 걸 느꼈는데도, 회사는 몸이 안 좋으면은 출근하기 죽어도 싫잖아요. 근데 유스키는 몸이 안 좋아도 하는 것 자체가, 행동할 게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깨닫게 해준 3년 반이었고, 제 가장 큰 숙제는 이거였어요. 아까도 사장님의 열정만 있으면 나는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열정 어디서 나와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들어요. 지금도 듣거든요. 근데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안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만약에 사장님들이 오늘 정말 40도 고열에 시름시름 앓고 누워 계신 거예요.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링기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언니, TRIT 3명 결제하는데 빨리 좀 와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안 가신 분들 있으세요? 링게를 뽑고라도 가겠죠. 링게를 끌고라도 가겠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행동할 거리가 있으면 내 에너지 나와요. 전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전 멈춘 적이 없거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 못한 적은 있어요. 못하고 방황하고 저도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투정 부리고 대들고 한 적도 있지만 그 1년의 과정 모든 시간들 가운데 전 멈춘 적은 없어요. 그 엄마랑 함께 했던 2달 그 시간 말고는 진짜 한 번도 엔진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열정이 늘 있었어요. 엄마랑 딱 2달 쉬고 나왔을 때도 권리소득을 맛봤거든요. 2달 동안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뛰어야겠다 마음 먹고 3달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었어요. 그때 죽어가는 한 라인을 갖고 있는 루비였거든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한 건 쉬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이렇게 뛰어가면 못 뛰어요. 제 몸이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뛰지 못하는데 제가 5년 뒤 살고 싶은 삶, 10년 뒤 살고 싶은 삶이 명확하잖아요. 그 삶에 도달할 때까지 뛰고 저는 솔직히 노후는 진짜 많이 쉴 것 같아요.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성장한 파트너 선생님들과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안식년으로 외국에 진짜 신용카드 하나 들고 나가서 살고 싶고 이런 모든 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매일 뛰라고 몇십 년을 뛰라고 하면 전 못 뛰는데 저의 목표치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비전을 가지고 또 뛸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겠죠. 사장님들 안에 열정이 없다면 행동할 거리를 만들어서 더 많이 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하신다면 정말 사장님들한테도 멋지고 큰 팀이 생기실 거라고 믿고요. 저도 더 크게 성장해서 찾아와서 더 많은 동기부여 해드리는 사업자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